(202호) 시즌 58경기 동안 출전하며 62타수에서 타율 8푼 1리, 홈런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타석에서는 아직 1군 무대의 공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듯 보였고 상대 투수들의 구위를 따라가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뒤 같은 선수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기아 타선의 흐름을 끌어가는 핵심이 되었고 공격에 시동을 거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김도영 앞에서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주며 팀 타선을 움직이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슴에는 태극마크까지 달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타이거즈 2년차 외야수 박재현입니다. 사실 시즌 개막 전까지만 해도 박재현이 이 정도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아 외야에는 이미 이름값이 있는 자원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지난 시즌의 박재현은 가능성은 있었지만 경험이 부족한 어린 백업 선수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박재현의 타격은 팀 공격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으며 경기 분위기 자체를 바꾸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동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전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야구를 시작한 한 소년이 어떻게 3라운드 25순위 지명을 받아 프로 무대에 입성했고 첫 시즌의 시행착오를 딛고 데뷔 2년 만에 국가대표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동막초를 거쳐 재능 중 그리고 인천고로 이어진 박재현의 야구 인생.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전국적인 스타는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재능으로 모두의 시선을 독점하는 유형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확실한 무기는 갖고 있었습니다. 정교한 컨택 능력, 안정적인 선구안, 강한 송구 능력, 넓은 수비 범위, 그리고 빠른 주력. 장타 생산력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또래 기준으로 보면 평균 이상 파워를 갖춘 선수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프로 입단 후 웨이트를 통해 체격을 키운다면 중장거리형 타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도 뒤따랐습니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박재현은 스카우트들에게 5 플레이어 자질을 가진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빠른 배트 스피드는 가장 높게 인정받은 요소였습니다. 만약 잠재력을 제대로 꽃피운다면 당시 팀 선배였던 중견수 최원준이 현실적인 비교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이상적인 성장 곡선이라면 KBO 리그의 전설 이병규와 닮은 유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외모만 놓고 보면 어쩌면 이병규 쪽 이미지가 조금 더 가까워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박재현이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무대는 인천 지역 고교야구와 청소년 대표팀이었습니다. 고3이던 2024년 고교야구 리그 전반기 수훈상, 후반기 타격상을 차지하며 청소년 국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2024년 18세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대표팀 주전 외야수이자 리드오프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한일전에서 자신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닝 선두 타자로 나서 2루타를 만들었고 이어 빠른 발로 3루까지 파고들며 상대 실책까지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결국 결승 득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박재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홈런 한 번으로 경기를 끝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타로 출루하고 빈틈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뛰며 상대 배터리를 흔들어 득점 기회를 만드는 선수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선수는 기록지 숫자만 보면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를 보면 존재감이 선명합니다. 투수가 신경 쓰고 포수가 움직이며 내야가 한 발 더 전진합니다. 그 순간 다음 타자는 훨씬 편한 조건에서 승부할 수 있습니다. 기아가 비교적 빠른 순번으로 박재현을 선택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완성형 거포는 아니었지만 컨택 능력과 스피드 그리고 타격 감각이라는 확실한 강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 신인 드래프트 기아는 3라운드 전체 25순위로 인천고 외야수 박재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코 낮은 순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처럼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발빠른 고교 외야수 한 명이 들어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선수가 불과 1년 뒤 팀의 중심을 움직이고 국가대표 유니폼까지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래의 중견수 자원 정도로 보였을까? 당시만 해도 시선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당장 1군에서 결과를 내기보다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현실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프로 첫 시즌 박재현은 58경기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남긴 기록은 62타수 5안타, 타율 8푼 1리였습니다. 고교 무대와 프로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공은 더 빠르게 들어왔고 변화구는 훨씬 예리했습니다. 실투는 드물었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발과 컨택 능력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지만 프로에서는 타석 안에서
자기만의 기준과 준비가 없으면 바로 밀려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첫 해가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박재현은 대주자, 대수비, 그리고 경기 후반 운영 카드로 꾸준히 1군 환경을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경기 속에서 분위기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어린 선수에게 첫 해 부진은 늘 선택의 순간을 가져옵니다. 자신감을 잃고 멈춰버리는 길이 있고 부족함을 인정한 뒤 스스로를 뜯어고치는 길도 있습니다. 박재현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겨울이 지나며 그의 타격은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성적이 달라진 가장 큰 배경은 결국 타격 메커니즘 변화였습니다. 기아 구단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박재현은 동계 훈련 기간부터 외국인 타자 헤럴드 카스트로에게 타격 동작에 대한 조언과 방식을 전수받았습니다. 기존과 달리 배트를 왼쪽 어깨 쪽에 올려놓는 형태를 적용했고 레그킥 중심 움직임 대신 톱 형태로 준비 과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변화가 최고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변화가 중요할까요? 타격은 공이 날아온 뒤 대응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오기 전에 모든 준비가 끝나 있어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박재현은 강속구의 타이밍이 늦었고 변화구에 흔들렸습니다. 타석에서도 여유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준비 동작은 더 간결해졌고 타이밍 포인트는 앞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자기 스윙을 훨씬 강하게 밀어넣습니다. 거기에 몸까지 달라졌습니다. 겨울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에 집중하며 근육량을 늘렸고 기존 프로필보다 4에서 5kg 정도 체중을 증가시켰습니다. 원래 박재현은 고교 시절에도 홈런형 타자는 아니었습니다. 프로 첫 시즌 역시 홈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차가 되자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1번 타순에 배치되면서도 홈런 숫자가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체력과 힘의 변화가 경기력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아의 오래된 고민도 함께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2016 시즌 초반 박재현은 팀의 새로운 1번 타자로 자리를 굳혀갔습니다. 1번 타자는 단순히 출루만 잘한다고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대 투수를 흔들 수 있어야 하고 출루 후에는 도루로 압박해야 하며 중심 타선 앞에 득점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재현은 그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타를 만들고 베이스를 훔치고 홈을 밟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타점까지 책임집니다. 특히 5월 삼성 3연전은 박재현이라는 타자의 정체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시리즈였습니다. 15일 경기에서는 삼성 마무리 김재현을 상대로 역전 결승 투런 홈런, 16일 경기에서도 다시 투런 홈런, 17일에는 6타수 4안타 2도루 2타점 4득점. 이건 단순히 1번 타자가 출루만 잘한 결과가 아닙니다. 직접 기회를 만들고 만들어진 흐름까지 자신의 것으로 바꿔버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박재현은 상대에게 더 까다롭습니다. 빠른 발만 가진 리드오프처럼 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도 강했습니다. 어린 선수인데도 승부처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쉬어갈 구간이 없는 타자입니다. 현재 6월 12일 기준 박재현은 타율 2할 7푼 3리 8홈런 30타점 31득점 12도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2타수 5안타 타율 8푼 1리를 남겼던 선수가 이제는 기아 타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름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타격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더하며 박재현은 이제 진짜 1군 선수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고교 시절 박재현은 한 포지션만 맡았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3루와 우익수를 오가며 뛰었고 지금처럼 외야수의 모든 시간을 투자한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에 들어온 직후에는 외야 수비에서 적응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공의 궤적을 읽는 능력, 첫 반응 속도, 펜스 근처 처리, 중계 연결까지 외야는 단순히 달리고 잡는 자리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수많은 세부 요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박재현 역시 처음부터 완성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26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는 방향을 분명하게 잡았습니다. 동계훈련 시기부터 외야 수비를 반복적으로 다듬기 시작했고 꾸준히 시간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시즌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박재현은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타격이 살아나면 수비에 여유가 생깁니다. 수비가 편안해지면 다시 타석에서 자신감이 올라옵니다. 지금의 박재현은 그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프로 데뷔 이후 단 2년,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는 태극마크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박재현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기아 내부 이야기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최근 박재현은 2016 아시안게임 대표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대표팀 구성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전체 24인 엔트리 안에서 만 25세 이하 선수를 중심으로 꾸려지고 만 25세 초과부터 29세 이하 구간에서는
와일드카드를 최대 3명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제대회에서 당장 활용 가능한 젊은 자원을 뽑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 박재현은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국제무대는 단순히 홈런 한 방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흐름을 흔드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상대 투수가 흔들리는 순간 한 베이스를 더 가져가는 선수, 상대 실수를 끌어내는 선수, 수비를 서두르게 만드는 선수. 박재현은 바로 그런 유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장타 능력이 없는 선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박재현은 정말 기아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릅니다. 시즌은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상대팀의 분석은 시간이 갈수록 더 정교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바뀐 타격 메커니즘이 효과를 만들고 있지만 곧 투수들은 박재현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겁니다. 높은 빠른 공, 바깥쪽 변화구, 몸쪽 승부, 출루 이후 주루 패턴까지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평가는 이제부터입니다. 잠깐 뜨거웠던 타자인지, 한 시즌 전체를 버티는 선수인지, 짧은 돌풍인지, 아니면 기아의 1번 자리를 오랫동안 맡을 선수인지 그 답은 앞으로 이어질 경기들이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박재현은 더 이상 가능성만 이야기되는 어린 외야수가 아닙니다. 이미 기아 테이블 세트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KBO 리그 전체가 주목하는 집요한 외야수로 성장했습니다. 아직 야구 인생은 초입입니다. 풀타임 시즌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시간만 놓고 보면 박재현은 이미 하나의 분명한 서사를 만들었습니다. 인천에서 야구를 시작한 소년, 인천고 리드오프로 성장하며 청소년 대표팀까지 올라섰던 선수, 기아의 3라운드 25순위 선택, 데뷔 시즌에는 긴 시간 1군에 머물렀지만 타율 8푼 1리로 고전했던 선수, 그리고 1년 뒤 레그킥을 버리고 톱 형태로 타격을 바꾸고 웨이트로 몸을 키우고 엄청난 훈련량으로 외야 수비까지 끌어올려 결국 기아 1번 타순까지 올라선 선수. 지난해에는 안타 하나가 쉽지 않았던 타자가 올해는 시속 150 중반 직구를 담장 밖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 후반 카드였던 선수가 올해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상대 배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현의 2016 시즌은 단순한 반등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아가 김도영 이후 또 한 명의 젊은 야수를 확보해가는 과정이며 한국 야구가 새로운 리드오프 자원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재현은 이 흐름 그대로 기아의 고정 1번 타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16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선수 한 명의 성장과 기록 그리고 그 안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는 야구 다큐 스타일 콘텐츠가 좋으셨다면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